채무 불이행자가 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신용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가계대출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채무 불이행자, 흔히 신용불량자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채무 불이행자의 절반 정도가 신용 회복에 실패를 한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거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2014년도에 새롭게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된 사람이 한 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네. 이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한 3년 반 정도를 한국은행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사실 이런 전수조사는 처음인데 그 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채무 불이행자가 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뭐 시중은행이라든가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금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못한 사람들을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90일 이상 이제 연체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한다든가 아니면 50만 원 이하 이제 2건 이상을 연체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불량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2005년도에 이제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대체가 됐습니다. 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저도 이제 이런 조사를 처음 봐가지고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신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일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채무 불이행자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3년 6개월 기간 중에 신용이 회복된 이들이 한 4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중에 한 절반이 채 안 되는데 네. 거기서 채무 불이행 발생 1년 이내에 신용을 회복한 이들이 한 60%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이제 1년 안에 신용 회복이 되는 건데 1년에서 2년 사이는 이제 한 21.8%, 2년에서 3년 사이는 15.4%로 갑자기 낮아졌고 많이 낮아졌네요. 네. 이게 3년이 넘어가게 되면 2.3%까지 이게 낮아졌습니다. 거의 뭐 회복이 안 된다는 거네요. 2.3%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 채무 관련해서 소송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변호사분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사례들도 들어보고 하면, 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사업을 접게 된, 그러니까 특히 뭐 40대 한 자영업자 치킨집을 했던 분의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이 골목길 약간 후미진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장사가 잘 안 됐고, 또 워낙 이제 경쟁 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업을 접게 돼서 남는 건 빚뿐이었죠. 왜냐하면 뭐 인테리어비라든가 뭐 재료비라든가 뭐 인건비도 있고요. 그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A 씨라는 분이 이제 그 빚을 뭐 갚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네. 이제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 뭐 도와주는 이들이 별로 없었고 특히나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갚지 못해 결국 이제 신용불량자 낙인 찍힌 건데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 한 3년 정도까지 내가 한 빚을 갚아 보다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대부분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네.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521조 원에 달한다라는 조사 네. 결과도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데 채무 불이행자들이 네. 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현재 채무 불이행자가 한 104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정부가 이런저런 구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13년부터는 한 105만 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부채만 해도 지금 벌써 30조 원 가까이 되니까. 근데 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제약을 받냐. 이게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형태의 어떤 신용거래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신용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하다못해 뭐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다거나 그런 게 다 안 되고요. 좀 심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고 그렇죠. 만에 하나 이제 뭐 신용 회복을 했다. 그래도 이제 그 연체 기록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저런 그 이후에도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미시적으로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이런 이제 제약들이 좀 있는데 이 나라 전체로 봐도 좀 경제에 좀 악영향이 있는 것인데 특히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뭐 은행권, 1금융이 아니라 이제 뭐 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뭐 풍선 효과도 좀 네. 있고, 소위 말하는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원치 않는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문턱이 좀 낮은 자영업 시장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약간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출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채무 불이행자가 앞으로도 지금은 한 105만 명 수준으로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급증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부채 취약차주 대출 규모도 80조 원에 달한다. 뭘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채무 불이행자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어제였죠. 그 미국 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자산을 지금 매각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사들였던 채권을 판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상승 압박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계부채가 한 1,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가계부채와 신용회복 문제 짚어봤습니다.